우리 이혼하자. 어?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아, 말도 안 돼.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아니, 무슨 이벤트 같은 건가? 아, 나 괜히 상자 주고 서프라이즈 해주는 거 별로라니까. 그런 거 아니고 진심이야. 이혼하자,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당신이 상처받는다면 미안하지만 언제라도 해야 될 말이었어.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오늘 같은 날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어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이혼하자니. 그래서 아침부터 무표정이었던 거야? 아무리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더니 나한테 이혼 얘기 꺼내려고? 대체 이유가 뭔데?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도대체 무슨 이유길래 하필 결혼기념일 날 기류도 없이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아, 이혼하는데 이유란 게 필요해? 그래, 우린 아무 문제가 없지. 우울하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더욱더 끈끈해지는 게 필요한데 우린 항상 당신이 참아주느라 그 흔한 다툼조차 없었어.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와이프랑 살고 있는 건지 돌이랑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집에만 오면 답답해서 숨이 막혀. 언제나 나만 나쁜 놈인 것 같아서 툴툴거리지도 못하겠고 당신은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거짓인지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누가 언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맞춰주면서 살아달라 그랬어. 당신하고 사느니 벽에 대고 얘기하면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당신이란 여자는 재미가 없다고. 내가 돛 닦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재미없는 사람이랑 살부딪히며 살아. 안 그래?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서 하는 말이니까 진지하게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아,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결혼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나처럼 잘 맞춰주는 사람이 없다며. 나 같은 사람 만난 게 평생의 행운이라며. 자기 주장 세고 이해심 낮은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 갖고 살았는데 날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선 내가 너무 착해서 재미가 없다고? 이건 너무 억지잖아. 이혼 사유가 겨우 그딴 이유란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남들처럼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한테 맞춰주는 것 때문에 이혼당하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난이라고 해. 당신이 결혼기념일이라 몰래카메라 한번 해보려고 장난친 거란 말 한마디만 해주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이거 진심 아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들먹일 사람 아니잖아. 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지. 하루 종일 집에서 나만 기다리는 것도 이젠 부담스러워서 퇴근하기가 싫을 지경인데 너 할 말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뭘 어쩌겠어. 나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꺼냈겠어. 최대한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괜히 빙빙 돌려서 말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자고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더 이상 나한테 당신이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떡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눈에 거슬리고 가는 모습을 봐도 한숨밖에 안 나와.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지 걱정만 된다고. 난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야. 늘 언제나 항상 나한테 여자인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당신은 그냥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떨어진 상태인데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어차피 끝은 불행일 거야. 어떻게 끝이 날지 뻔히 아는 미래에 투자할 만큼 우리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간 끌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밖엔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나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보고 일하지 말라며. 자기가 벌어오는 걸로도 충분한데 괜히 나가서 일한다고 같이 시간 못 보내는 게 더 싫다고 그랬잖아. 집에 있기 싫어서 다시 수업 나가겠다는 얘기라도 꺼냈다간 불같이 화내다가 토라져서는 며칠이고 말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하루 종일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맞춰줘야 당신 마음에 들겠어? 이래도 저래도 결국에 결과는 똑같았을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처음엔 당신한테 콩깍지가 씌인 건지 밖에 내보내기 싫고 집에서 나만 기다렸으면 했는데 그러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름이 늘어나는 거 같고 살도 찌잖아. 집에서 운동이라도 하든지 몸을 움직여서 관리라도 좀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게 관리 안 한 당신 탓이 아니라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했던 내 탓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집에만 있어도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 우리나라에 깔렸어. 솔직히 하루 종일 남자들만 가득한 공사판에서 아저씨들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여자랑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 몰라주는 사람이 이기적인 거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평생을 가꾸며 살아야 된단 말도 못 들어봤나? 아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봐자 뭐가 달라지겠니?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그냥 지금처럼 내 탓으로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이혼이 나자. 합의 이혼으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 줄게. 이미 변호사하고도 얘기 끝냈어. 당신 말대로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니까 주제 시간이랑 돈 아깝게 소송할 필요 없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데도 무덤덤해? 내 가슴에 못 박히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나 아무렇지 않게. 당신 진짜 나쁘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발도 잘 안 걸고 옆에 있어도 대면대면하길래 일이 많이 힘드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오늘도 투정 한 번 안 부렸어.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오랜만에 둘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네. 나하고 상의 한 번 없이 변호사 만나서 위자료 얘기까지 끝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이미 맘먹었는데 내가 붙잡는다고 잡힐 리도 없고. 그래, 이혼하자. 당신 뜻대로 이혼해줄게. 그 대신 내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거니까 생각하고 마음 정리할 시간을 좀 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도 다른 데선 대우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잘못 만나서 안 들어도 될 말들까지 들을 필요 없잖아. 당신이 이혼해주겠다면요,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정리되면 말해줘. 이혼을 앞둔 사람들이 한 집에서 얼굴 계속 보고 사는 건 힘들 테니까 나는 간단한 짐 싸서 부모님 집으로 가 있을게. 이혼할 때까진 당신이 여기 있어. 2주 뒤. 여보세요? 나연이니? 언니, 지금 어디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진짜 사돈어른 집에 갔어? 아니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얼굴 봤자 뭐가 좋다고 거길 가. 각자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겁도 없이 혼자가 가기를? 야, 귀 떨어지겠다.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어차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건데 무슨 꼴을 당한다 그래. 유종의 미라고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이혼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땐 놀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2주 정도 혼자 지내면서 생각 정리 다 해서인지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진짜 이혼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어머님 얼굴 뵙고 그동안 감사했던 인사는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온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지? 진짜 이 답답이 속도 좋다. 난 사돈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구만. 형부가 언니한테 했던 얘기 전해 듣고 얼마나 손이 떨렸는 줄 알아? 잘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혼을 말하다니. 참나.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좀 잘해줬어. 새벽까지 출근한다고 더 일찍 일어나서 항상 아침 해먹여서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안마해주고 발까지 닦아줬잖아. 이보다 더 어떻게 내조를 잘하냐고. 결혼하고 나서 일하겠다고 얘기 꺼내자마자 단칼에 거절하고 집에만 있게 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싫다고? 여자로 안 느껴진다고?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짜증나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 됐다 그래. 목에 겨워서 뭐에 똥 싼다더니 지 복을 발로 차는 거지 뭐. 아무튼간에 들어가서 괜히 자리 잡고 앉아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할 말만 띡 전하고 바로 나와. 알았어? 엄마 아빠도 화는 안 내시던데 넌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어? 서로 다르게 자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겠어. 난 할 만큼 했다 생각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진짜 괜찮고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 좀 삭히고 있어봐. 알겠지? 언니가 얘기 다 끝내고 나서 집 갈 때 다시 전화할게. 누구세요? 아니, 나희니가 우리 집에 무슨 일로... 누구길래 그래? 집에 올 사람이 있단 말 안 했잖아. 당신이 여기는 왜... 할 말 있으면 전화하지. 엄마 집은 왜 온 거요? 왜긴 왜야. 어차피 이혼이란 게 서로 도장 찍고 법원 출석하면 끝이잖아. 이게 마지막일 텐데 당신하고 난 안 좋은 결말 맞이하게 됐어도 어머님하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니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도 드릴 겸 얼굴 뵈려고 온 거야. 안에 들어가도 되죠, 어머님? 그게... 어머님, 누구 왔어요? 저 배고픈데. 오빠도 그렇고 안 들어오고 왜 계속 밖에서... 어머님? 누구신데 어머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세요? 지금 저 여자가 당신한테 오빠라고 한 거 맞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빨리 말 안 해? 아니, 나이야,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이, 어차피 이웃날 마당에 저희 어머님 집은 왜 오신 거예요? 미련이라도 남은 건가? 깔끔하게 이혼하면 되지 구차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꼴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지. 이제 그쪽 어머님도 아닌데 내가 어머님이라 부르든 오빠라 부르든 무슨 상관이라고 놀란 토끼 눈으라고 쳐다봐요?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야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오빠가 깔끔하게 이혼하려면 이 사람이랑 네가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 같은 말들로 상처까지 주면서 이혼하자고 매달리더니 그 이유가 딴 년 때문이었다는 거지. 네가 바람나서 나랑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리려고 이혼하자 했단 거잖아. 언제부터였니? 도대체 언제부터 만났길래 어머님 집까지 데려와서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을 먹어?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 말리지 않고 이혼 허락하신 거냐고요. 저는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님하고 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었으니까. 근데 앞에선 아무런 내색도 없으시더니 뒤에선 저 여자랑 이렇게 지내고 계셨어요.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일 준비까지 다 해놓으신 거냐고요. 아니 흥분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좀 들어봐. 당신한테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자고 한 거고 이혼할 마당에 굳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거 오해니까 우리 대화를 좀... 기 닥쳐! 오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게 어디서 뚫린 주둥이라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말을 뱉어대고 있어? 우리 사이에 미래가 왜 없는지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네가 딴 년이랑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미래고 나발이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잖아. 차라리 딴 년 생겨서 나랑 살기 싫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네가 구린 짓 한 거 숨기겠다고 사람이 망신창이가 될 정도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뱉어놓고 뭐가 당당해서 오해란 말을 들먹여? 니들 더러운 불륜 숨기자고 사람 하나 우습게 여기고도 니들이 사람이니? 내가 여기 찾아왔으니 망정이지. 만나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순순히 이혼해주고 앞날 잘 살길 빌어줬을 거 아니야. 니들 얼마나 병신으로 봤으면. 나야 그게 아니라 나도 처음엔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다 그랬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놈이 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니. 널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참 아프지만 내 아들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가뜩이나 매일같이 위험한 공사판에서 일하는 내가 집에서라도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이왕 이혼 마음먹은 김에 그냥 덮어두고 원래 하려던 대로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도 만난 기간이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당당하고 싶어도 네가 있어서 눈치만 보며 사랑을 키워왔다는구나. 모든 건 내가 죽을 때 다 떠안고 갈 테니 날 봐서라도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여기서 이 꼴 저 꼴 더 봤자 너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모든 걸 다 알아버린 이상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냥 덮어줘. 나야.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아들이 바람이 나면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리실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덮고 이혼해달란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나마 어머님한테 딸 같은 며느리였잖아요. 저희가 가족이었던 시간들이 더 길게 있는데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님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제가 얼마나 억당이 무너질지 정말 모르시는 거냐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새 살림 차리겠다는데도 자기 상처랑 마음 좀 알아달라고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자존심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이미 마음 떠난 사람들한테 감정 호소해봤자 뭐가 달라져.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저기요. 그쪽한테는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낸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우린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건데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긴 해요. 이왕 끝낼 거 깔끔하게 끝내면 좋으니까 일부러 당신 생각해서 내 존재도 밝히지 않았던 거였는데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는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차피 당신 우리 오빠랑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오늘도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온 거면서 뭐가 더 남았다고 이렇게 질척거려? 이혼하기로 맘먹었으면 사실이 뭐였건 간에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요. 나도 더 이상은 숨어서 사랑하기 싫으니까. 미친년. 양심이란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하긴 그러니까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서도 얼굴 들고 돌아다니는 거겠지. 니까지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니? 더러운 년. 니들이 암만 사랑이네 뭐네 떠들어대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불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정신 차려.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았고 너무 힘들어서 합의 이혼으로 하루라도 빠르게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잖아.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 야, 내가 심하게 착하고 고분고분해서 지루하다 했지. 표정 한번 안 부려서 벽이랑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랬잖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디 한번 지켜봐. 결혼해서 사는 그 6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끄집어내서라도 너네 둘 눈물 콧물 다 뽑아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후에도 니들이 사랑이라고 짓거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현재 6년 뒤 어느 날. 송나희? 당신 맞지? 야, 맞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던 참인데 우리가 이혼하긴 했어도 인연이긴 했나봐. 여기서 만나게 되네.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그래, 오랜만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끝냈는데 반가울 일이 뭐가 있다고? 아이, 뭘 또 아직까지 나를 세우고 달려들어. 이만큼 시간이 흘렀음 없던 일이 셈치면 되는 거지. 이혼이야 했어도 우리가 살 부딪히며 산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반갑게 인사하면 맞장구라도 쳐주면 어디가 덧느냐? 어휴, 아직도 꽁해가지군. 아니, 넌 당신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치니까 신기하기만 하구먼. 그나저나 당신이 공사 현장엔 어쩐 일이야? 남편 도시락 갖다 주러 왔어. 매일 밥도 못 먹고 새벽같이 나가는 게 안쓰러워서 이렇게라도 챙겨주려고. 그러는 당신은 어쩐 일인데? 재혼한 줄 몰랐네. 그래. 당신같이 남자 잘 챙기는 사람이 재혼을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전 남편이 됐다 해도 무슨 직업이었는지조차 까먹은 거야. 샤시하는 사람이 공사판에 샤시하러 왔겠지 왜 왔겠어. 왜 사람들일 때 분위기랑 기운 따져가면서 신중해야 된다더니 당신이랑 이혼한 후로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거든. 덕에 밤낮 할 거 없이 바빠 죽겠어. 여기도 신축 상가 새로 세우는데 내가 샤시 고수라고 소문이 났다면서 계약하자고 하도 성하길래 현장 보고 사인하려고 온 거지. 와이프랑 밥 한 끼 제대로 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은 후딱 끝내고 데이트하러 가려고. 아, 그래? 난 또 남의 가정 파탄내고 불륜으로 이뤄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일도 잘 풀리고 와이프랑도 여전하다니 잘 됐네. 하긴 나한테야 못난 사람이었지만 일 하나는 책임감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아이, 칭찬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안 하면 해라. 이혼하고 각자 새로 가정 이뤄서 잘 살면 되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거야. 예전 일은 싹 다 잊고 서로 잘 살기를 빌어주면서 좋게 지내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당신이 무슨 생각이든 간에 난 이 시간 이후로 우연이라도 당신을 다시 마주치고 싶은 생각 없어. 오늘도 남편 도시락 주려고 잠깐 왔던 것뿐인데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 본 사이에 뒤끝이 많이 길어졌네. 없나? 나도 당신이랑 오래 대화 나누고 싶어서 계속 말 거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그렇게 꼬인 상태로 사니까 공사방에서 일하는 남자랑 재혼하지. 다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일용직이 뭐냐, 일용직이. 난 또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로 두둑이 쟁겼으니 꽤나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거든. 근데 이런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생 불쌍한 놈이랑 만나서 재혼을 하고 도시락까지 갖다 바치면서 살 줄이야. 이럴 거면 그 많은 위자료 받아서 다 어디다 쏘냐? 어떻게 된 게 재혼 상대를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고르는지. 하긴 아무리 찾아봐도 나만한 남자가 없었겠지만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나가진 말어. 예정을 생각해서 걱정해주는 거야. 알지? 오빠 많이 기다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음 그냥 오빠 말대로 약속 장소 가 있는 건데. 괜히 오빠가 새로 일하는 곳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가 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네. 계약은 어떻게 됐어? 아직 안 한 거...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다신 볼 일 없다면서 그렇게 돈을 뜯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우리 앞에 나타나? 진짜 뻔뻔함도 정도껏이어야지. 남이 누구한테 염치를 우는애? 나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니? 둘 다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백명력도 질긴 게 참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야. 우연히 마주치면 마주친 거지. 니네 오빤지 남이 오빤지가 아까부터 자꾸 반가운 척 말 거는데 제발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단속 좀 제대로 할래? 내가 얼마나 평소에 얘기를 안 들어줬음 이혼한 전화이프한테 시시콜콜한 수다를 다 떨겠니? 양심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바람 펴서 이혼한 주제에 그렇게 위자료 뜯기고도 정신이 안 차려져? 바쁜 사람 귀한 시간 잡아 축내지 말고 시간이 남아 돌면 네 남편 데리고 정신병원이나 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야, 그렇게 센 척하면 자존심이 지켜지냐? 우리 시작이 불륜이었대도 결론은 난 승리자고 넌 패배자야. 얼마나 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음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쥐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난 거지 허구한 날 남탓만 하면 발전이란 게 있겠냐고. 하긴 그러니 와이프 버리고 나한테 왔겠지만 너야말로 시간이 남아도나 본데 잘 사는 부부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 우리 지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오빠 말이야. 어차피 다 지난 일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맘에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쳤으니까 잘 지내나 안부차 얘기 꺼낸 거야. 우리가 바람을 피웠던 간에 무슨 상관이겠어. 지금은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이쁘게 잘 살고 있는데. 오빠도 결국 끝까지 지혜를 선택하고 지금도 지혜 옆에 있잖아. 과거에 갇혀서 나쁜 맘 먹고 살아봤자 안 좋아. 그리고 나희도 재혼한 남편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왔대. 각자 마음 맞는 사람이랑 재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악감정은 지우고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나 주고받으면서 살면 되잖아. 알겠지? 걔도 재혼했어? 참나, 내가 잘 살고 있던 가정 파탄낸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해대더니 지도 이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딴 놈이랑 재혼을 다 했네. 이런 게 내로남불이라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지 뭐. 다시는 남자의 니은자도 입으로 꺼내지 않을 것처럼 난리부르스를 치더니 역시 사람은 다 똑같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지 뭐. 어쩜 재혼을 해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골랐대. 말린 게 남잔데 이건 복이 없는 거야. 아님 남자 보는 눈이 바닥인 거야. 네 남편은 곱상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타자기 두들기는 일하나 봐. 내가 네 남편 직업을 모르겠니? 똑같이 공사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주제에 어디서 남자 복이 없다는 그런 개소리를 짓거려. 그런 너는 남자 보는 눈이 높고 복이 많아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유부남 깨어냈나? 웃음도치도 지새끼니 이뻐한다더니 평생 그렇게 네 남편이나 빨아 제끼며 살아 이 한심한 년아. 야! 우리 오빠가 네 남편이랑 같아? 하여튼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다 똑같은 줄 아나?
우리 오빠는 샤시 업체 운영하는 사장이라 밑에 인부들 부리는 사람이거든? 나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찌나 일이 잘 풀리는지 지금 성사돼 있는 계약금만으로도 레드카펫을 3번은 깔고도 남을 정도지만 여기 새로 상가 건축 맡아서 하는 건설회사 사장이 우리나라에서 샤시는 오빠가 최고라면서 꼭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바쁜 스케줄 쪼개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든데도 우리 오빠는 내가 고생할까봐 도시락 싸달라는 얘기는커녕 퇴근하고 세탁기도 직접 돌리는데 넌 참 어딜 가든 고생할 팔자인가 보다.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판에 남편 도시락 배달까지 해주는 걸 보니 이 남편도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안 봐도 알겠네. 여기서 일하는 인부면 우리 오빠한테 깍듯하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기 힘들 거 아니야. 얼른 도시락이나 주고 돌아가. 어이, 너무 그러지 마. 가뜩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놈이랑 재혼해서 고생하는데 얼마나 불쌍해. 내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텐데. 우리라도 측은하게 봐줘야지 어쩌겠어. 요즘 인부들 1급이 많이 올랐다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이혼하고 나만 사랑하는 와이프랑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네. 노가다 뛰어서 버는 돈으로 제대로 생활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도시락까지 받아먹는 거겠지. 아니 너랑 재혼할 남자는 점심값도 없대? 나였으면 이렇게 먼지 날리고 위험한 현장까지 오란 소린 절대 못했을 텐데. 남자로서도 영 꽝인 놈인가 보네. 그쪽이 보기엔 제가 남자로서 영 꽝인가 보네요. 제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어떤 남편이 거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와이프가 날 위해서 도시락 들고 오겠다는데 안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밖에서 기다린다는 게 그만.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꽝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겠어요. 사장님께 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전 와이프가 재혼한 사람한테. 잠깐만요. 방금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었죠? 네. 제가 정학수 씨 전 와이프분과 재혼한 사람인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와이프 고생하는 거 잘 알면서도 도시락 받아먹는 게 점심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와이프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니까. 그럼 기분 나쁜 오해 나지 말아주세요. 뭐야? 노가다 뛰는 사람 치고 허우대는 멀쩡하네. 그래봤자 인분데 오빠가 뭐하러 굽신거려. 그 사람도 알 거 아냐.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된단 거. 저기요. 우리 남편이 계약 엎을 수 있는 거 모르세요? 건설 사장님께서 꼭 좀 샷시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어렵게 없는 시간 쪼개서 현장에 왔더니 대우가 이게 뭡니까? 우리 오빠 말 한마디면 건설 사장이 당신 자를 수도 있어. 주제를 모르고 자기 와이프 좀 건드렸다고 발끈하는 거야 뭐야? 누구랑 재혼했나 궁금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신기하네. 지혜 너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좀. 사장님, 저희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실언을 뱉은 거니까 녹여 마세요. 제가 철저히 단속시키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어난 책임감 있게 끝내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업체를 위해서라도 이번 계약 꼭 성사시켜서 이름 날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저희 직원들도 하나같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일 맡겨주신다면 사장님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해낼 테니 제발 이런 사소한 일로 저희 미래가 달린 계약까지 없지 말아주세요. 네? 당신은 뭘 잘했다고 멀쩡히 서 있어. 빨리 사장님께 사과드려 얼른.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라 그래. 야, 이거 뭔데? 네가 뭔데 우리 남편 굽신거리게 만들어? 그래봤자 똑같이 막노동이나 하는 주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남편이 한번 사과했으면 됐지 굳이 나까지 사과를 해야 돼? 참나. 그래. 그렇게 꼭 내 사과를 받아야겠다면 해줄게. 됐죠? 꼴이야 진짜. 오빠 나 기분 잡쳤으니까 대충 서류에 사인하고 빨리 가자.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고 있는 힘껏 꾸몄다고 공사판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짜증나. 뭐해? 얼른 가자니까. 같은 공사판이라도 급이 다르다며. 대표님한테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어디서 건성으로 해. 우리 신랑이 워낙에 아내 바보라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 못하고 길길이 날 때 되면 어떡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먼저 꼭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샷이라도 맡아서 하고 싶어서 치근덕댔던 것 같은데 박 좀 할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듣보잡인 업체에 일을 맡기겠어.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전남편이랑 이유로 단칼에 거절하려길래 일은 잘하니 지켜보라고 말려준 사람이 바로 나야.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하긴 집에서 놀고 먹는 년이 뭘 할 줄 알겠냐마는 이렇게 지 남편 발목 잡을 짓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네. 이래서 사람들일 땐 신중해야 된다는데. 그쵸, 정학숙 씨? 사모님, 제가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사모님께 저지른 물에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번 계약 못 따내면 저희 회사는 잔잔바리 건물들이나 계속 들어올 겁니다. 사장님하고 같이 일했다는 경력한 줄이면 너는 물이 달라질 텐데. 저희 회사랑 직원들 목숨이 사장님 손에 달렸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 놀렸던 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똑바로 행동할 테니 제발 딱 한 번만 노여움 풀어주세요. 꼴 보기 싫으시다면 제 와이프가 이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려요. 그러니 제발. 오빠 미쳤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장이길래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오빠 쪽팔리지도 않아? 오빠 밑에 따르는 직원이 몇 명인데 사장이 돼갖고 이렇게 공사장 한복판에서 대놓고 무릎 꿇고 싶냐고.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해서 용서하고 나발이고 내가 먼저 오빠 여기서 일하는 거 반대야. 나 분명히 말했어.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당장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니까. 이씨, 이것도 이 미친년아. 야, 너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네가 싸지는 똥 치우는 거 안 보여? 그러게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 이사다를 만들어. 말이 좋아 사장이지. 저분은 건설업 전체를 주무를 수 있는 힘과 권력도 있고 대표님한테 대기업들도 건축 부탁하려고 대기업 해왔고 기다리는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신 분이라고. 클라이언트 분이 돈 싸들고 줄 서 있어도 될까 말까에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임명되셔서 평소에도 그렇게 안 해봐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사모님께 이런 큰 신뢰를 범했으니 이제 우리 목숨줄은 사모님 손에 달렸다. 대표님이랑 같이 일한다는 말로 따낸 계약이 몇 건인데 빠그라지면 위약금 토해낼 것들만 수두룩해. 그 돈 네가 줄 거야. 돈도 안 버는 년이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데 뭘 알겠냐. 어떻게든 용서 구하고 계약 성사시켜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리 꺼져. 이딴 놈도 남편이라고. 상간녀 딱지 붙인 채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위자료까지 주면서 결혼한 소감이 어때? 넌 저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떻게든 와이프를 챙길 생각을 해야지. 바로 손절치려는 꼴 좀 봐. 우습지 않니? 나이도 어리고 꽤나 반반하니까 자기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물로 데리고 다니는 거지. 필상은 말 안 해도 알겠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부터 같이 일한다는 거짓말로 어떻게 여러 군데에서 계약을 따냈는지 모르겠지만 들통날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자기 와이프부터 죄인 취급해버리잖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인 것 마냥 남의 가정 파탄내고 짓밟으면서 결혼하더니 이것 봐. 그래봤자 불륜의 더러운 최후를 맞이하잖아. 너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상간녀 딱지 붙이고 살 만큼의 가치가 없는 너 때문에 언제까지 네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을래? 나한텐 너나 저놈이나 똑같은 쓰레기였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지경이 만들어졌었지만 넌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들보다 한참 어린애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기어코 저런 능력도 줏대도 없는 한심한 놈이랑 같이 살겠다면야 어쩔 수 없지. 네 선택에 대한 대가를 감당할 수밖에. 남은 가관이네요. 이렇게 겪어봐야지만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더니 어리석기 짝이 없네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서도 엉뚱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니. 나는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줘도 모자랄 여자를 내버려두고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 바람 피워 이혼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보니 알겠네요. 뱀 같은 얼굴에 능구렁이 같은 혀로 해서는 안 될 말들만 내뱉으니 거기엔 오라나 조강지처를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목에 겨워서 아내가 얼마나 본인을 위해 희생하고 위해주는지 모르고 저 여시같이 생긴 얼굴에 빠져 허우적대던 꼴이라니. 어떠십니까? 자기 목을 제 발로 차버린 기분이. 덕분에 저는 다시 못 만날 하나뿐인 청사 같은 아내를 얻게 됐으니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쯤 하면 됐으니 우리 계약은 없던 일로 하시죠.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같이 동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닥난 신뢰는 물론 얼끄럽기만 한 상태로 서로 얼굴 보며 일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난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와이프한테 널 만나기 전이더라도 수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과는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전현이 사장님과 사모님께 버릇없게 행동한 건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과 계약 성사가 돼야지만 제 회사 직원들도 살 수 있어요. 사장님 손에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달려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집안 단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와이프 교육을 못 시켜서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꼴의 남자라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게 발 아래에 있다는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사모님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죠. 다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니 제가 책임지고 고쳐놓겠습니다. 제 와이프의 사과를 바라시면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리고 사과드리랄게요. 그러니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오빠 미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내가 왜 저것들한테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언제는 유부남이라서 당당하게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평생을 떠받들고 살겠다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와이프 교육을 잘못 시켜? 이까짓 거밖에 안 되면서 내가 그동안 상간녀딱지 붙은 거에 억울해하고 위자료까지 줘가면서 오빠랑 결혼한 거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딴 년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내가 위자료 주느라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면서 끊긴 인간관계만 해도 수두룩이야. 그거 다 알면서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나 힘들게 한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다 버리고 비는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여기서 정해. 나야 계약이야. 대답 똑바로 안 하면 당장에 짐 싸서 나가버릴 테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해. 인내심 좋지 않은 거 알지? 나인지 계약인지 빨리 정하라고. 왜 너를 택하겠냐?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딴 소리 짓거려.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해. 맨날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옷이나 사고 쓰지 않는 화장품만 사 모으고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집에서 골빈년이랑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일 찾아 돌아다니는 건 알고나 있냐?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하고 와도 밥은커녕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 나가는 년 그나마 봐줄 거라고 이쁘장하게 생긴 얼굴이랑 몸매니까 어디 데리고 다니면 쪽팔리진 않을 것 같아서 데리고 살았더니 이젠 내 앞길까지 막아들려고 해? 그러게 진작에 내가 사과드리라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머리 조아렸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얼굴에 철판 깔고 떽떽거리고 이씨. 너랑 살겠다고 나밖에 모르던 와이프한테 상처 주고 이혼까지 한 게 미친 듯이 후회돼도 내 선택이었으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당당한 척 좀 했더니 지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똑같이 거드름 피우는 걸 더 보기 싫으니까 너 때문에 망친 내 인생 더 가로막지 말고 눈치껏 짐 싸서 꺼져. 네가 어딜 가든 절대 붙잡을 생각 없으니까 꺼지라고 이 미친년아. 뭐? 너 말 다 했어? 이혼남으로 평생 살았을 놈이 나 때문에 이혼까지 한 게 불쌍해서 같이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결혼해서 와이프까지 있는 놈이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 와이프랑 한시도 있기 싫다면서 이혼하고 당당하게 청혼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랬잖아. 그렇게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를 해? 그렇게 후회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어? 와이프 붙들고 잘 살고 있다고 자랑이 되더니 지보다 잘난 놈이랑 재혼했다니까 배알 꼴리냐? 너나 정신 차려. 너랑 헤어지고 딴 놈 만나서 저 여잔 인생 핀 거니까. 너 같은 놈이랑 바람나서 지금 내 꼴을 봐. 상간녀 딱지에 능력도 없는 놈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듣고 살고 있잖아. 난 너 꼬드긴 벌 제대로 받고 있는데 너라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니? 네 계약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뭣도 아닌 회사 문 닫는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으니까. 엄한 계약 따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위자료 준비나 해. 나도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부부싸움은 댁으로 들어가서 하시고 저희 공사장 안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당신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다니 별 것도 없겠지만 모든 일에는 결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닌데 그런 척 여러 업체에 거짓말로 홍보해서 따는 계약들은
제가 계약된 업체들에 연락해서 해지하게 만들겠습니다. 신뢰가 바탕인 건설업계에서 질 나쁜 물고기가 물을 흐트려 놓는 거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물어줄 위약금이 수천만 원은 될 텐데 지금 아내분과 이혼해서 위자료까지 주려면 꽤나 골머리가 썩게 되겠네요. 다신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 테니까 사업자들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나 하고 계세요. 그럼 이만. 진심으로 사과할 거였으면 진작에 있어야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 줄 테니 꺼지란 식이었잖아. 사람을 잘 들어야 된다더니 네가 들인 사람이 네 발목을 잡게 만들었네. 그래. 이래서 죄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야, 이 등신아. 내가 왜 니까지 거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신랑을 설득하겠어? 이 바닥에서 너 같은 듣보잡이 서성이고 다녀봤자 금만 떨어지니까 이제라도 다른 일 찾아봐. 앞으로는 점심값도 없이 살게 되겠네. 힘내고 볼빈 네 와이프 데리고 그만 꺼져. 가요 여보. 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예상하신 대로 엎어졌고 그 뒤로 거짓말로 따냈던 다른 계약들마저 줄줄이 취소되어 물어준 위약금만 몇천만 원이었다네요.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더는 못 버티겠다며 퇴사하고 지금은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로 됐더군요. 잘 나가지도 못하면서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참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고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렇게 둘도 없는 사랑이라며 떵떵거리던 바퀴벌레 한 쌍은 우리 부부와의 만남을 계기로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어머님이 여러모로 참 속앓이 하시겠네요. 계약했었던 업체들에서 사기당했다며 소송을 진행할 거라던데 저와 신랑은 그분들을 힘껏 도우기로 했어요. 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본인만을 위해주던 그 착한 사람을 무시하고 모독한 대가가 뭔지 제대로 보여줘서 이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 바람이자 목표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요. 언니 가보겠습니다. 아이, 벌써 가? 과일이라도 좀 먹고 가든가 하지. 그리고 좀만 더 있으면 지수랑 김서방도 올 텐데 뭐 바쁜 일 있다고 먼저 가? 어제 아침부터 있었잖아요. 장모님도 뵈러 가야죠. 장모님, 오늘 하루만 식당 쉬신대요. 근데 늦었어요. 원래 오전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점심 먹고 가라 그래서 늦어진 거잖아요. 장모님도 저희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아이, 그러게 누가 식당을 오늘만 쉬래. 다른 식당은 다 설날 연휴 내내 쉬던데 돈을 그렇게 벌면서 고작 하루밖에 안 쉬어서 자식들을 피곤하게 해? 저희 엄마가 워낙 쉬시는 걸 아까워하셔서요. 어머니 어차피 다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이라 저희 또 오잖아요. 그땐 더 오래 있다 갈게요. 명절에 있는 거랑 생일 때 오는 거랑 같대. 며느리가 명절에 내내 시댁에서 일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딜 친정에 간다고. 하여튼 세상 참 좋아졌다. 나 때는 말이다. 친정에 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 않니?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에 충성해야 되니까. 엄마는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딸이고 아들이고 다 똑같은 자식이고 명절 때 부모님 뵈러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생신 때 봐요. 그때면은 지수랑 김서방도 볼 수 있겠네. 여보, 가자. 지금 안 가면 차 엄청 막혀. 어머니, 그럼 생신 때 뵐게요. 말한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신발 갈아 신는 거 좀 봐.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니까. 어차피 갈 텐데 좀 살갑게 배웅해 주시면 안 돼요? 왜 매번 그러세요? 가는 사람 찝찝하게. 찝찝하긴 하냐? 내 아들 뺏긴 기분 들어서 그렇지. 너도 장모 댁 가서 그 집 청소도 해주고 등도 갈아주고 그럴 거 아니냐. 고기도 네가 구울 거지. 아니 고깃집을 운영하면 고기 정도는 장모가 구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남이 집 귀한 아들을 시켜먹고 난린지. 그러는 엄마는 정원이 안 부려먹었어요. 엄마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정원이 불러서 거들러 해놓고선. 아, 이제 하다 엄마랑 말싸움까지 하지는 거야? 아유, 저놈 저거 장가 가기 전까진 그저 엄마 말이 다 맞다고 떠받들더니 변했다, 변했어. 당신도 그만해. 어머니, 저희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래, 가라, 가.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지코, 하안. 어머니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니까 왜 매번 싸워? 그럼 당신도 불편하잖아. 불편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매번 우리 갈 때마다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 하시잖아. 명절 때 친정 가는 건 당연한데도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이상한 트집 잡으시고.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좀 그래. 당신도 마냥 유쾌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섭섭하긴 하지. 그래도 어머니 성격이 당신이 뭐라 한다고 누그러지실 분도 아니잖아. 그냥 적당히 흘려듣고 나오면 되는 거지. 오히려 당신이 그래서 어머니가 더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진짜 당신 친정에도 못 가게 할걸.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이 어떤지 아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장모님 기다리고 계시겠다. 맞다, 장인어른은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고 했나? 그분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말 부부처럼 보내시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그냥 식당 정리하고 아버지랑 같이 시골집 사시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그냥 식당 일하는 게 좋다고 하시네. 아무래도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셨잖아. 단골도 많고. 그래도 나이도 환갑이 넘었는데 고깃집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엄마 허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실까 걱정이야. 아버지도 내심 같이 시골집에서 살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긴 말이야. 두 분 같이 사시는 게 좋긴 하지. 이번에 다시 말해보던가 해. 저번에 전화드리니까 안 그래도 손님 좀 줄었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여전히 손님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장모님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시는 거지? 그렇긴 하지. 그래도 엄마가 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네. 내가 가서 운 좀 띄워볼게. 일단 얼른 가자고. 장모님 기다리시겠다. 엄마한테도 출발했다고 연락해야겠다. 그날 저녁, 친정.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안 와? 아유, 우리 사위 배고프겠네. 먼저 먹고 있을까? 아니에요. 곧 오실 것 같은데요. 아까 기차역에서 내렸다고 연락 오셨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 엄마. 좀만 기다려보자. 근데 무슨 고기를 이렇게 잔뜩 쌓아놨어? 우리 사위 오랜만에 봤는데 많이 먹으려고. 제일 품질 좋은 놈으로 골라왔어. 이런 건 우리 식당에서도 단골 손님 아니면 못 먹어. 감사해요, 장모님. 덕분에 고기 하나는 배 터지게 먹네요. 당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아버님 아니야? 그러네. 여보세요? 아버지, 왜 안 오셔? 누구세요? 네? 아버지가 사고를요? 어쩌다가... 알겠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 무슨 일이냐? 사고라니? 엄마,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좀 심각하다고 얼른 오라는데. 뭐? 아니, 아까까지 잘 도착했다고 전화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고라고? 아니, 그게 무슨... 일단 얼른 가자. 여보, 장모님 좀 챙겨. 나 먼저 가서 차에 시동부터 걸고 있을게. 천천히 따로 나와. 알았어.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사고랬니? 일은 아니어야 될 텐데. 분명 그럴 거야. 엄마,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2시간 후, 장례식장. 아휴,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한 양반이 갑자기 차사고로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올라오지 말라고 할걸. 내가 시골집 내려간다 할걸. 이를 어쩌면 좋니. 너희 아버지 눈 감는 것도 못 보고 이렇게 더 나쁜 애니. 이 죄를 어떡하면 좋니. 아빠,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데리러 갈 걸 그랬어. 아빠 혼자 오게 하는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찍고 바로 도망갈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뺑소니가 말이 돼. 그래도 사고 현장 주위에 CCTV 많이 있다니까 범인은 금방 잡힐 거야. 그건 내가 책임지고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만 챙겨. 내가 진작 니들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깟 식당이 뭐라고 남편이랑 여태 따로 살았는지. 돈 벌 만큼 벌었으면서 무슨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남편 시골 산다고 내려갔을 때 난 여기겠다고 고집을 왜 피웠나 모르겠다. 다 나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사람 쳐놓고 도망간 오토바이 그 자식 때문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엄마 아버지 얼굴 볼 생각이 설렜는데 명절에 이게 무슨 난리야. 다음날 장례식장.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난리래니. 어머니 오셨어요? 사돈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당연히 와봐야죠. 근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다뇨. 뺑소니라면서요. 범인은 잡혔니?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안 잡혔어요. 세상에나 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사돈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시겠어요. 저도 오는 내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남편 먼저 떠나보낸 입장에서 그 황망한 마음 이해도 되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요. 빨리 꿈이면 좋겠는데 뭐 한다고 여태까지 따로 살아서 남편 명재촉하는 일을 만들었는지 제 자신이 싫네요. 아이고, 대박 식당 운영하면서 가족 먹여 살린 거 뻔히 아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부부라도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면 따로 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도 집이 참 적적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사돈어른이 올라와서 같이 지내셨다면서요. 식당 일도 돕고요. 예, 같이 시골 내려가자고 했을 때 내려갔으면 됐을 텐데 난 무슨 고집을 부린다고 따로 살면서까지 식당을 운영했는지 갑자기 허탈해지네요. 그냥 남편이랑 애들 말대로 정리하고 진작에 시골까지 내려가서 오순도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죄책감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사돈. 사람 운명은 정해진 거랍니다. 자꾸 사돈이 죄책감을 가지면 마음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아마 사돈 어른도 사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엄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 보내드리자. 그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내줘야지. 근데 아들은 어디 있니? 아까 손님이 와서 가는 길 배웅해준다고 나가던데 아마 곧 올 거예요. 응, 그래. 이럴 때 사위가 아들 노릇해야지. 2주일 후, 현정. 뭐 한다고 또 왔어? 엄마 괜찮다니까. 괜찮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시름시름 앓았으면서 엄마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도 참, 괜찮대도. 온 김에 이거 내 사돈 갖다 드려. 이게 뭔데? 고기. 당분간 가게 휴업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고기는 계약한 게 있어서 계속 들어와서 말이지. 품질 좋은 고기니까 사돈 갖다 드려. 장례식 때도 발인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해야지. 안 그래도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엄마, 이참에 그냥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 솔직히 엄마 환급 넘어서도 계속 식당 일하는 거 나 마음에 걸렸어. 고깃집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마 식당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간 적 없잖아.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서 나 깨달은 거 있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좋은 추억 많이 쌓아놔야겠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엄마까지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효도 좀 하게 해줘. 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너희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장사도 손에 안 잡히고 집도 텅 빈 것 같고 원래도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는데도 괜히 썰렁한 거 있지. 저기 네 방에서 너희 아버지가 아프하면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 정리하고 푹 쉬어. 아예 아버지 계셨던 시골집에서 살던지 우리가 자주 내려갈게. 거기 엄마 친구 몇 분도 산다며. 내려가서 친구분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도 30년 넘게 운영한 가게라 갑자기 정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 쉬는 동안 천천히 고민해 볼게. 그래, 천천히 고민해봐. 빨리 결정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1시간 후,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응, 왔니? 갑자기 온다고 해서 놀랬다. 사돈은 좀 어떠시니? 아직도 몸이 안 좋으셔? 전보다 많이 나아지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몸살 기운이 남아 계세요. 일이다. 하긴 배우자 일은 슬픔이 꽤 크긴 하지. 마음이 아프면 몸도 병들기 마련이니까. 근데 손에 든 건 뭐냐? 이거 엄마가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엄마 식당에서 취급하는 고기예요. 품질 좋은 거 위주로 담아주셨으니까 많이 드세요. 아, 그거 있구나. 하긴 식당이 쉬니 고기도 남아 돌겠구나. 아우, 빛깔 봐. 어쩜 돼지고기가 색깔이 이렇게 곱니? 저희 엄마가 제일 좋은 고기만 취급하셔서요. 그냥 구워만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예, 보인다. 나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따로 아들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집에 오기도 했으니까 말하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참에 너희가 사돈 모시고 사는 게 어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사돈 어른 일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죄책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상태로는 옛날처럼 가게 혼자 운영하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긴 버거워 보이더라고. 아, 노년에 걸린 우울증이 제일 심각하다고 어디 뉴스에서 그러더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대. 그러기 전에 너가 사돈 모시고 살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여드리고 해. 어차피 난 집에서 일하잖니. 그럼 사돈도 집에 딸이 있으니까 적적한 마음도 해소할 수 있고 얼마나 좋니. 내가 아들은 잘 설득해볼게. 아마 내가 설득하고 말 것도 없이 승낙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좋은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뭐하지만 제가 친정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게다가 같이 살게 되면 남편도 신경 쓸 일 많을 테고 이래저래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얘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때는 사돈 옆에 사돈 어른도 있으니까 니들까지 일찍 그 집으로 간다니까 샘나서 그랬지. 나는 남편도 없고 딸 자식도 결혼하고 나선 영 집에 안 오니까 마음이 적적해서 그랬고. 그게 은근 신경 쓰였던 모양이구나. 아, 진짜 싫었던 게 아니라 가는 게 서운해서 그랬던 거지. 너 어쩜 내 맘을 그렇게 모르냐? 내가 암만 옛날 사람이라도 며느리가 자기 엄마 보러 가는 걸 싫어할까 봐? 나도 딸도 있는데 설마 그랬겠어? 네가 이렇게 오해했다니 서운하구나. 그런 거였어요? 그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줄 알았음 잡지 말 걸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때 별로 안 좋아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남편 일은 허망함이 얼마나 큰데 그 마음 채워줄 수 있는 건 자식밖에 없어. 그러니 모시고 살거라. 혼자 되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또 평생을 바쁘게 일한 사람들이 배우자가 세상을 뜨면 더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 아무튼 난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럴 것 같았다. 너 외동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대신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거라. 어머니 소원이요? 그게 뭔데요? 별건 아니고 어차피 너희가 사돈 모시고 살게 되면 식당은 자연스럽게 정리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식당이 어디 그냥 식당도 아니고 대박집이잖니. 단골 손님도 꽤 많고 이미 여러 방송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놓고 계신 거잖아. 이대로 정리하긴 아까우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냥 그 식당을 맡아보는 건 어떨까? 너도 알다시피 나도 손 빠르고 요리 잘하잖니. 게다가 그냥 고깃집이니 지금 사돈 하던 대로 좋은 고기 떼어다가 팔기만 하면 되잖아. 된장찌개나 그런 건 나도 간단히 할 수 있고. 이미 직원들도 있으니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희 엄마 식당을 운영하고 싶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식당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심이야 늘 있었지.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식당 운영해볼까 하다가 그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알바 자리 전전한 거야. 돈 좀 모이면 식당 차려보려고 생각했는데 번번이 아들 댁 등록금이다 결혼자금이다 내느라 돈이 모일 일이 없었고. 사돈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 어차피 정리할 식당이라면 나한테 넘겨주렴. 내가 권리금도 내마, 응? 한번 엄마랑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엄마가 저희랑 같이 살고 싶으신지 가게를 내놓고 싶으신 건지도 잘 몰라서요. 아까는 감동받은 얼굴이더니 얼굴색이 좀 바뀌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 엄마 모시고는 살고 싶은데 엄마 식당을 물려주기에는 돈 아깝다. 이거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니. 이제 엄마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상의해보고 말씀드린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뿐인 딸이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주겠지. 너 설마 네가 식당 이어먹고 싶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럼 됐다. 얼른 가서 사돈한테 물어보거라. 사돈이면 가족인데 남한테 넘겨주는 것보다야 당연히 가족한테 넘겨주면 좋지. 내가 돈 벌면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생활비 꼬박꼬박 안 보태줘도 되고 나 죽고 나면 유산도 빵빵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니?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지, 찝찝하면. 뭔가 엄마 식당 넘겨받으려고 엄마 모시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엄마가 장모님 식당을 넘겨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우리가 장모님 모시는 대신에? 뭔가 좋은 뜻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찝찝하더라고. 엄마는 갑자기 무슨 식당을 한다 그래? 이제 부엌 일은 지긋지긋하다면서 요리도 잘 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식당 일 험한데 어머니가 그걸 하실 수 있을지도 좀 조심스럽고 고깃집 정도야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머니가 식당 잘 되는 것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엄마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넘겨달란 말씀이 뭔가 너무 계약 같잖아. 계산적인 느낌도 들고 이래저래 곱씹을수록 기분이 마냥 좋진 않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좀 황당하긴 하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옛날부터 돈 욕심이 좀 있거든.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대지만 남 잘 되면 되게 안 이쁘게 생각하다가 본인도 그거 따라하고 그랬거든? 그렇게 한 게 보험일이랑 미용일인데 둘 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 시작하셨다가 도리어 돈만 더 잃고 그랬거든. 아마 이번에도 엄마가 이어받기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심스럽긴 하지. 엄마 나이도 장모님 나이랑 같고 이 나이에 고깃집 운영하는 게 여간 어렵잖아. 예전에 식당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께는 말씀드려봤어? 아직. 내일쯤 운이라도 띄워보려고. 여기에 불편하지 않으실지 걱정이긴 하네. 솔직히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나도 찬성이거든? 근데 그걸 빌미로 엄마한테 식당을 넘겨주는 건 난 좀 반대야. 내가 엄마를 잘 알잖아. 당신 근데 전화 오는 거 같은데? 엄마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여보세요? 정훈아, 고기는 잘 전해드렸지? 바로 연락한다는 게 깜빡했네. 잘 전해드렸어. 아니, 아까 사돈한테 전화가 왔거든. 고기 잘 받았다고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그러던데 너한테도 말씀하셨니?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안 그래도 남편이랑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직접 얘기하실 줄은 몰랐네.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쁘지 않은 제안이더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그러니 너도 괜히 혼자 고민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게 넘겨주겠단 말이야? 이렇게 쉽게? 어차피 정리하려고 했는데 뭘.
자신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나도 가게 아예 정리하기보단 가게 이어받을 사람 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사돈이 선뜻 그러고 싶다고 하시니 나도 나쁠 건 없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게 맞긴 한데 어머니가 식당 경험도 없고 그러셔서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하신 거겠지. 그리고 엄마는 아빠 살던 집으로 내려가려고. 시골로 내려간다고? 사실은 어머니가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난 워낙 평소에도 혼자 사는 버릇해서 니들이랑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 어차피 시골에서 살 생각도 있었고 집도 마침 거기 있으니까 네 아버지 유품도 정리하면서 살라고. 그게 좋을 것 같네. 혼자 시골집에 있으면 안 외롭겠어? 나도 어머니 말씀 마냥 흘려들을 수 없었던 게 엄마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했었거든. 무슨 맘인진 이해하는데 엄마 그 정도로 약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 걱정 마. 괜히 니들 사는 집에 끼어들고 싶지 않어. 끼어들다니. 엄마 입장에선 그래. 아무튼 그러기로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서방한테도 걱정 말라고 전해줘. 알았어, 엄마. 장모님이셔? 이미 엄마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식당 넘겨달라고 한 모양이야. 엄마도 흔쾌히 수락하셨다는데? 오히려 가족이 넘겨받으면 좋다고? 아, 정말? 30년 넘게 운영하셔서 가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았는데. 그러게. 가게 주인은 엄마니까 엄마 맘대로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지. 그래도 난 어째 좀 불안하다. 괜히 장모님 신경 쓰이게 할 일 만들까 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엄마 그리고 시골집으로 가신대. 우리 집 있어도 괜찮다 했는데도 그게 낫다고 하시네. 그렇구나. 대신 우리가 자주 내려가자. 그래, 그러자. 일주일 후 식당. 엄마 나왔어. 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아, 당장 모레 개업인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설명은 들어야지. 근데 사돈, 고기를 꼭 이렇게 비싼 거 살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삼겹살 파는 건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나? 그냥 평범한 거 사도 맛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아유, 고기만큼은 이 품질로 사셔야 돼요. 손님들도 다 알아요. 고기 좋은 거 썼는지 안 좋은 거 썼는지 확실히 육질도 다르고요. 그러니 그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된장맛 그대로 나요. 뭘 새삼스럽게. 사돈이 그동안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뭘. 제가 권리금까지 드렸죠. 사장은 저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전반적인 것만 알려주면 돼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럼 그러세요. 너는 물 좀 줄까? 따뜻한 물 한 잔만. 근데 어머니 저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야? 육안으로 봐도 엄마 했던 거랑 좀 다른데. 제대로 알려드려도 자꾸 본인 방식을 고집하시네. 사장 마음이긴 하니까 내가 강제할 순 없지. 권리금도 받은 마당에. 권리금은 내 말했던 대로 3분의 1 가격만 받았어? 가족 사이에 다 받기도 그렇고 애초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홀가분하다. 시골 내려가면 늦잠도 자고 느긋하게 동네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시간 쫓기지 않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그래, 그럴게.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 사돈,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예, 가요. 알려드리고 올게. 너 물 마저 마시고 있어. 어째 남편 말대로 좀 불안하긴 하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일주일 후 식당. 어머니, 저 왔어요. 야, 손님이 되게 많네요. 그러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직원을 더 뽑든가 해야지. 이미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요?
요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더 뽑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명색이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니? 사장은 계산대에 앉아서 한가롭게 계산이나 해야지.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 손님분이 계산해달라 하셔서 제가 엄마 식당 할 때도 종종 계산했거든요. 얘가 내가 사장인데 네가 계산을 왜 해? 손님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는? 누구 하면 어떻다 그래요? 와이프는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도와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계산이야? 그러다가 계산 안 맞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거기 아줌마! 그러고 앉아있을 시간 있으면 설거지라도 더 해놓지 그래요. 아니면 인건비에서 깔까? 말을 그렇게 해요. 잠깐 쉬신 것 같은데. 쉴 틈이 어딨어. 내가 쉬라고 돈 주는 줄 알아? 아무튼 너네 어머니 말이다. 직원을 너무 뜨긋한 사람들로 뽑았어. 아주 지들 세상이라니까. 딱딱 갈아엎든가 해야지. 그리고 너 계산대 근처에도 가지 마라. 계산은 오롯이 내 몫이야. 저번에 어떤 아줌마한테 맡겼는데 10,000원인가 좀 모자랐어. 가져간 게 틀림없다니까. 여기 직원분들 엄마랑 오랫동안 한 맞추신 분들인데 가져갔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은 제가 계산대에 있으면 돈 가져가기라도 할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이세요? 돈 앞에선 장사 없다고. 가족이고 뭐고 앞에 오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탐나기 마련이지. 안 되겠다. 불안하니까 니들 앞으로 식당으로 오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일단 집에 가 있거라. 내가 갈 테니까. 오자마자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돈을 가지고 간다고. 그리고 와이프가 엄마 힘들다고 도와드리자 해서 온 거예요. 글쎄 내가 알아서 안 되니까. 빨리 나가. 직후 하안. 좀 서운하네. 누가 보면 진짜 내가 돈 빼가려고 한 줄 알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냥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웬만하면 식당 가지 말자. 그게 좋겠어. 근데 직원분들 표정도 그렇고 아까 고기 상태도 그렇고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에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잖아. 엄마도 다 생각이 있겠지. 한 달 후 신혼집. 요새 집 분위기가 또 바뀌었네. 엄마 요즘 그림 그린다더니 이거구나. 그림 너무 좋다. 엄마가 그림에 소질이 있었구나. 옛날엔 화가가 꿈이었어. 한가롭게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네. 게다가 너희 아버지 냄새가 집 곳곳에서 나서 함께 있는 기분도 들고 그래. 그렇네. 엄마 얼굴도 확실히 밝아 보여. 엄마 전화 오는데? 너? 아유, 이 옆에는 왜 자꾸 전화를 하는지. 여보세요? 예, 사돈. 아니면 어머니? 어머니가 그동안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거야? 아이, 언제는 혼자 알아서 하시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아이, 손님이 없는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 그러세요? 내가 가게 망하라고 제잘 지낸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지치네요. 알아서들 하세요. 끊을게요. 아유, 전화만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 왔었어? 니들 신경 쓸까봐 이거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요새 자꾸 전화 와. 손님이 또 끊겼다고. 분명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가게 망할 줄 뻔히 알면서 넘긴 거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네. 사돈이라고 예의 차리는 것도 정도 것이지.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언제는 가게 근처에도 오지 말라 하더니? 이분은 너한테 전화 오는데? 사돈 번호네. 어휴, 하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다 외웠어. 그러네. 대체 뭐라고 하나 들어나 봐야겠다. 여보세요? 너 다 알고서 그랬지. 그래서 권리금 3분의 1 가격이 넘길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간 거지? 지나고 보니 둘이 짠 거였어. 애초에 망해가는 가게 나한테 넘긴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등쳐먹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요. 저희 엄마한테도 계속 전화하셨다면서요. 어머니 가게에 손님 없는 걸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러세요?
어머니가 계속 가게 넘기라고 했잖아요. 비법까지 다 알려서 넘겼는데 어머니 하나도 안 따르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아니,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니네 엄마 하던 대로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어머니 돈 더 남겨 먹으려고 일부러 싼 고기 사오시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역 초기부터 그러시더니 계속 그러시니까 당연히 손님들도 발길을 끊죠. 이게 어디서 날 가르쳐들어? 다말 말고 사돈 옆에 있은 가게 도로 가져가려고 해라. 내 권리금 내놓고.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건 아시죠? 권리금도 가족이니까 싸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3분의 1 가격에 받았는데 그 와중에 가게를 다시 받아가라고요? 그럴 순 없죠.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신 모양인데 아무리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라고 해도 못 참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만 끊을게요. 뭐? 아니, 이게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게야? 남편이 이런 일로 이혼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죠. 엄마 모시는 조건으로 가게 가져가겠다 할 땐 언제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끊어요. 야! 이게 어디서 완전 뭐냐 사기당하냐? 나 죽겠네. 삼겹살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엄마,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전화 와도 받지 마. 본인이 욕심 부려놓고 누구한테 화풀이야.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너가 눈에 밟혀서.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딸 똑 부러져서 더 이상 사돈 눈치 안 봐도 되겠네. 그럼 누구 딸인데. 엄마 모시는 대신 가게 달라는 이상한 요구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인수인계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 본인 업보긴 하지. 한 달 후. 집 앞. 문 안 열어? 빨리 열어. 깜짝아.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왜 둘 다 전화를 안 받아? 사돈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니 셋이 짰어? 넌 내 아들이면서 어떻게 엄마를 등쳐먹을 수가 있냐? 어? 이게 뭔 소리예요? 등쳐먹다뇨. 설마 가게 안 돼서 이러는 거예요? 대충 말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통화했다시피 엄마가 사장이잖아요. 언젠 엄마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장사 안 되니까 탓을 돌리면 안 되죠. 이 독한 놈 같으니라고. 가게가 다 망했다고. 월세도 못 내고 오늘도 손님 한 명도 안 왔어. 게다가 신고까지 당했어. 영업 정지래. 이를 어쩜 좋냐? 신고를 당했다고요? 왜요? 아니 무슨 재료를 유통기한 지난 거 썼다고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잖아. 어이가 없어갖고. 틀림없이 살림 안 하는 사람들일 거야. 살림하다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도 쓰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멀쩡하기만 한데 왜 그렇게 인간들인지. 아니 그러면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을 유통기한 지난 걸로 만들었단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네 시어머니 초등학생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냐? 이게 자꾸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대하네. 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와이프를 때리려 하면 안 되죠. 내가 분명히 경고했죠. 엄마가 우겨서 받은 가게니까 책임지고 끝까지 잘하라고. 그때 엄마가 자신이 있다고 나중에 부자 되면 재산 탐내지나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이러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잘 될 줄 알았지. 가게가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가게 지금이라도 가져가려는데 안 가져가잖아. 가게를 왜 가져가요? 가게가 잘 되면 어머니 거고 안 되면 저희 엄마 건가요? 이미 저희 엄마는 권리금 받았고 가게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시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찌라는 거냐? 이대로 망하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엄마가 언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식당 근처에도 못 오게 해놓고선 장모님이 조언해도 그대로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럼 더 엄마 책임져. 너 내 아들 맞냐? 어떻게 매번 내 편을 안 들어줘? 엄마가 매번 편도 못 들 만큼 욕심만 부리니까 그러죠. 그동안은 나도 엄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살았는데 와이프에다가 장모님까지 피해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 드네요. 이런 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요.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면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여보, 문 닫아. 그럼 엄마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 부려막심한 놈을 만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야, 문 안 열어? 야, 문 열라고!
신고 먹은 거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나 혼자 어쩌라는 거야. 직원들도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하고 관두고, 그깟 조그만 삼겹살집 운영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한 달 후, 전화. 하돈, 그만 좀 전화하라고 했죠? 내가 전화 안 받으려다가 받은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사돈. 뭐야, 울어요? 아니, 왜 다짜고짜 울어요? 저 완전 망했어요. 아니, 영업 정지 며칠 당했더니 그 뒤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아예 안 와요. 이러 어떡하면 좋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 사돈이 와서 가게 좀 살려주세요. 이제 사돈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게 내가 그때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신중히 생각하려고 했죠. 입법 설명해 줄 때도 시큰둥 하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해결해 달라고요? 그 사위한테 얘긴 들었어요. 늘 그러셨다고요. 남 돈 많이 버는 거 보면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해서 바로 따라한다고. 그러다가 쉽게 포기한다고. 아니,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게 어딨어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다 사기라고요. 그렇게 욕심만 많고 노력 안 하면 사돈처럼 망하는 거예요. 난 그냥 고기만 갖다 구워주면 되는 줄 알고. 아무튼 제발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에요. 가게 넘겨받으면서 리모델링도 싹 다 했는데 그 카드값도 지금 갖고 있는데 수익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빚으로 남아있다고요. 월세는 월세대로 밀리고. 덕분에 외롭진 않겠네요. 예? 그게 뭔 말이에요? 돈 걱정에 외롭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혼자 집에 있으려니까 외롭다고 가게 일하면서 활력 되찾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금 활력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애원할 힘 있는 거 보면. 자꾸 비꼬지 말고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제발. 글쎄요. 저도 여기 생활이 좋아서 다시 가게 가서 일 알려주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든 방법은 강구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전 이미 방법 다 알려줬어요. 사돈이 안 따랐을 뿐이지. 그럼 끊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왜 다 이 모양이야? 지가 가꾼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일을 어쩜 좋아. 빚만 계속 늘어나는데 괜히 가게를 맡겠다 해서 가족이랑도 사이 멀어지고 돈은 돈대로 없고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낼걸. 일을 어쩜 좋아. 1년 후. 그 뒤로 시모식당은 계속해서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식당이 정리되기 일보 직전에 엄마가 식당에 찾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울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시모는 정신을 바짝 차린 얼굴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믿겠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알려줬대요. 시모가 이번에는 군말 없이 엄마가 알려준 대로 했고 손님이 서서히 늘어났다고 해요. 비록 엄마가 식당을 운영할 때만큼의 손님 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 뒤로도 몇 번 지켜봤는데 시모는 엄마가 알려준 방법을 고수하며 욕심 안 부리고 최선을 다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까지 저와 남편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면을 끊으려던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식당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동안 염치가 없어서 연락을 먼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손을 잡으며 그동안 욕심 많은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용서해달라 했고 저한테도 엄마 핑계로 가게 쉽게 넘겨가려 해서 미안했단 말을 했어요. 그동안 정말 깊이 반성하며 깨달은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간간히 연락도 주고받고 식당에도 놀러가고 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 덕분에 어머니가 변화된 것 같다고 저희 엄마 집에 내려갈 때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네요. 저희 엄마 시골로 내려간 뒤로 정말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비록 아버지 빈자리가 종종 느껴지지만 그래도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